저희 기사에는 보물창고라고 제목을 했어요. 그런데 박사님들이시니까 그냥 보고라고 했습니다마는 책 표지에 이렇게 한국학의 보고라고 했어요. 강의 시간 직전에 원장님을 잠깐 뵀더니 바로 그 보물 창고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창고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말씀 듣고 내심 반가웠습니다. 그 보물들이 보물인지 쭉정인지 알곡인지 모르는 상태로 그대로 있고요. 다수의 그 보물들의 보관자, 소유자, 그분들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인데 어떻게 그분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그 소유를 공유로 또는 그 소유 가치를 더 높이는 다른 방법으로 바꾸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같은 주체이니까요, 같은 관련자니까요, 그런 고민해야 될 일인데 원장님께서 나서서 전남대 도서관에 처박혀 있던 뭐 3만 점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렇게 목록화하고 보물이 뭔지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하시겠다고 하고 또 수장고를 건립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말씀 듣고 이 강의 이거 절반은 이렇게 싹둑 잘라도 될 것 같다. 전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강의 시작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건데요. 뭐 물음표만 찍혀 있지 뭔 이야기인지 내용이 목차에 다 알려주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하여튼 저는 제가 느낀 것들 105회면은 3년 가량 됩니다. 중간에 많이 여러 주가 빠지기 때문에 그 동안에 느꼈던 것들을 중심으로 소재로 여러분과 대화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어깨가 무거웠던 건 그런 겁니다. 지방 신문이 얼마나, 종이신문인데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죠? 방송에 신문의 시대가 이미 지나갔어요. 그래서 방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졌는데 그 방송조차도 30%밖에 안 됩니다. 이제 뉴스를 소비하는 독자죠. 그 독자들은 방송조차도 30%밖에 사용을 안 해요. 그럼 신문은 몇 프로냐? 그럼 0.1%입니다. 전국 신문까지 포함해서 신문에서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0.1%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뭐가 차지하냐? 핸드폰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어떻게 독자가 필요로 하고 독자가 관심 가질 만한 기사를 쓸까, 이런 생각에 기획 아이템을 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사람은 성씨를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은 성을 가지고 있다. 성을 2개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다. 어머니 성까지 붙여가지고 그 성에 대한, 성씨에 대한 이런 아이디어를 시작으로 기왕에 내가 예전에 한국학 호남진흥원 만들기 위해서 여러 문중들 관계를 했었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기사를 기획을 해서 그때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개는 쓰겠다. 100개의 어떤 가문을 찾아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사명감이 이제 2가지가 생겨버렸어요. 하나는 아까
지역 신문으로서 뭐 한다고 해갖고 하다가 말다가 이렇게 하는 그 사장 이렇게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지역 신문 속에서도 뭔가 좀 제대로 좀 해보지, 이런 기대감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제가 꼭 해야 될 상황이고요. 가서 보니 96세 되신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굉장히 큰 희망을 가지고 우리 가문을 이렇게 알려주고 이런 것들, 우리 선조들의 어떤 빛나는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애써서 이렇게 하는 그걸 보고 제가 사명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종가 재발견, 이 제목이 이렇게 발견을 해야 되겠다. 이게 발견을 꼭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물창고 뭐 이것 때문에 제가 가슴에 숙명을 안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쭉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혼자 전남을, 광주를 뛰어다니지만 이 이야기 때문에 계속 저에게는 해야 할 이유가 생겼던 건데요. 커버 스토리라고 되어 있는 이 핸드폰, 아까 우리 뉴스 시장을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 핸드폰에 관련된 게 아니라 핸드폰의 커버에 관련된 겁니다. 미국의 어느 작은 도시에 노트 하나 들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그런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제 방값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공원의 벤치에 앉아서 계속 노트만 붙잡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그 청년을 본 목사님이 왜 이렇게 하고 있냐. 방값이 없어서 이제 더 이상 있을 데가 없어,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뭘 하고 있간지 그러냐. 그랬더니 저는 만화를 그리고 있는 만화 지망생, 작가 지망생인데 어느 출판사도 내 거를 사주지를 않는다. 그래서 더 이상 돈 벌 게 없다. 그럼 다른 일을 하지. 근데 제가 이거 좋아서 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쓰러져가는 창고가 있는데 거기서 이슬이라도 피할 테냐라고 했더니 감사하다고 그 먼지 탱탱 찐 그 창고를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내주었어요. 그래서 청년은 들어갔죠. 들어가서 조금 누울 자리 청소를 하고 이제 거기서 하루 이틀 잡니다. 첫날은 뭐 조용했지만 이튿날부터 쥐들이 막 자고 있는데 얼굴 위로 지나가고 막 끔찍합니다. 이런 속에서 쥐를 아무리 쫓아도 또 나타나고 소리에 이렇게 노이로지 걸릴 정도였는데 그 상황에서 다른 데로 갈까 생각하다가 딱 생각을 바꿨답니다. 얘네들이 먼저 살고 있던 지그들 집인데 내가 손님으로 와서 쫓아내. 이게 아니지 않나. 그 마음을 바꿔 먹는 순간부터 그 쥐가 친근하게 보이고 그림의 소재로 자꾸 그려주고 이러다가 미키 마우스가 이게 나온 겁니다. 그 그림은 잘 못 그리는 이 청년이지만 전 세계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주는 미키 마우스가 나왔고 그것은 디즈니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어떤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그 가슴에 진실과 사명감을 가지면 뭔가 바뀐다. 세상은 한 사람부터 또 거꾸로 이렇게 세계 일화입니까? 이렇게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지만 또 한 사람이 곧 세상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거 뭐 할 수 있는 일이면 끝까지 하겠노라 하고 해왔던 게 이제 광주 전남 종가를 찾아서 쭉 해왔어요. 100개의 가문이었는데
이름을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나라의 근본이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가져왔던 역사가 그 한국학이고 그 한국학의 그 내용들이 우리 백성의 정신적인 어떤 것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을 발전시킬 중요한 모티브가 될 것이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도 하지만 그들이 직접 뭔가를 할 수 있는 이 학문의 그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김구 선생이 문화 강국을 이야기했는데 어제 저녁에 동명동에 갔더니 다른데 송정역 시장이라든지 다른데 많이 자치단체나 기업에서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도시 재생 막 이렇게 하고 했던 데에 지속성이 이제 고민이에요. 계속 지원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겠죠. 그리고 어떻게 자생력을 갖느냐에 대한 이것도 걱정이었는데 동명동은 아주 점점 더 커집니다. 저 영역 저 바깥에까지 줄 서가지고 있고 이렇게 합니다. 스스로 청년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카페촌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은 아주 핫한 공간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민간의 자발성, 민간의 어떤 창의성 이런 것들의 발현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잘 케어하고 더 이렇게 장애물들 제거해주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행정과 이렇게 정치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중심이 민간이었기 때문에 잘 되고 있다. 이것을 제가 이렇게 애드립으로 준비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애드립으로 말씀드리면서 이게 문화강국 김구 선생이 그렇게 꿈꾸던 문화강국 만약에 문화강국을 위해서 계획 쫙 세우고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이 뭐 문화예산 3% 이상 한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리 노력했지만 한몫이 안 되는 거고 정말 문화의 마인드를 갖고 있을지라도 수없이 많은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문화강국을 추진하는 그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죠. 독일도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게 진짜 문화강국의 모양인지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고 괜히 제국주의로 나가기 위한 이런 사용이었던 역사도 봤습니다만은 김구 선생이 이야기한 이 문화강국이 어찌 보니까 지금 세계가 완전히 K 브랜드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요 밑에 보면은 10년간 55개국에서 2011년부터입니다. 10년간 55개국에서 220개 대학에 2070개의 한국어 강좌가 있었다. 전 세계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 한글의 인기입니다. 제가 넥타이 지금 한글로 된 걸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 아주 좋아합니다. 네. 우리만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만. 한옥. 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1호로 등록된 게 팔만대장경이 아니라 팔만대장경을 보존한 그 건물이 1호로 됐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한옥의 과학성은 우리가 입증 못했지만 입증하려고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영국 여왕이 이제 한국에 방문해서 소세원에서 자고 싶어가지고 했답니다. 근데 그 요청을 받아서 전달할 우리 행정공무원이 우리는 의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잠잘 곳이 못 됩니다. 이렇게 거절해서 하회마을에 가서 잤답니다. 이것은 이게 이렇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옥의 가치 이것은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옥 전문가 우리 원장님이 계신데 제가 한옥 이야기는 빨리 끊겠습니다. 한복 작년에요. 아마존에서 8,700억 아치가 팔렸습니다. 한복이. 여러분 좋아하실 일이죠? 네. 일단은 좋아해야 됩니다. 일단 좋아하는데 안타깝습니다. 거의 95%가 중국산 짝퉁이 가서 팔렸습니다. 뭐요? 그러면 한복의 주인공 우리 돈은 떼놈이 벌고 우리는 곰입니까?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짝퉁에 대해서.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또 아울러 듭니다. 그런데 세계인들은 한복을 열광하고 있고 머리 끝에 있는 그 관부터 뭐 세계적인 디자이너 쇼에 뭐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쭉 발끝까지 다 차려입고 사진을 찍는 게 지금 미국을 비롯한 유럽에서의 인기 있는 이런 이제 문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식 그렇게 하고 한식을 먹으면 거기에 금성천하겠죠. 한복을 다 갖춰 입고 우리 종가 중에 남파고택 아시죠? 남파고택에서 서울 강남의 신세계 백화점으로 기억됩니다만은 그 백화점 7층에 문화센터 바로 밑이죠. 거기에 종가 음식을 정통하게 하는 팔첩상을 중심으로 하는 그것도 막 엄청 비싸대요. 거기서는. 근데 이 한식이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갖춰 먹는 이런 분들도 고급스럽게 생각하지만, 좋아하지만, 지금 유럽을 강타하고 있다. 불고기 굽는 냄새가 그들에게는 너무도 환상적인 이런 것이 되어가고 있다. 여기에 이수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스탠퍼드 대학 한국학센터 학생들을 뭐죠? 이수만이 하는 거? SM인가? 거기에 와서 직접 강의를 듣면 어떻게 K-팝 내지는 한류가 세계화되고 있는지 그 시스템을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를 공부하러 미국에서 한국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호남의 역사문화 연구에 빛을 더할 소중한 자료를 주십시오도 아니고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안 주면 어쩌시려고 기다리십니까? 열심히 이게 필요합니다. 주시오. 우리가 자신 있게 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하고 싶지만 우리 기관의 특성상 또는 뭐 기타 여타의 행정적인 뭐 예산 뭐 기타 막 생각할 것이 너무 많아서 자신 있게 기탁을 요청하기도 어려운 뭐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좀 느껴지는 홈페이지였어요. 제가 광주 전남 종가를 이렇게 지금 100가문 했다고 그랬는데요. 100가문 취재를 했는데 성씨는 35개에 해당이 됩니다. 가문이 뭐 10대 이상 여기 거기에 10대면 300년이죠. 300년 이상 그곳에 세거를 했다 하더라도 저쪽으로 가서 세거한 성씨도 이제 같은 집안에 선대가 같은 이런 분들이 계셔서 뭐 파로 나눠져 있어서 35개 성씨고요. 광주 전남 광주를 5개 구로 자치단체로 할 때 27개 자치단체 중에 21개 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광주에서
광주에서 이런 종가를 찾지 못한 구가 있고요. 그다음 저 섬 쪽에는 종가를 진도 외에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있을 건데 연결이 되고 연락이 되면 찾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치단체를 이야기한 것은 마을입니다. 저 세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마을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을이 포함된 자치단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조는 어떻고 본관이 이게 그 관이 어떻게 정해졌고 중흥조가 어떤 사연을 갖고 있고 어떻게 이곳에 입향 특히 호남으로 내려오게 됐는지 그리고 세가하는 곳의 특성 그다음에 충의 지사 뭐 이런 선조들 효행을 이렇게 했던 선조들 학덕 그다음에 어떻게 가훈이 쭉 내려오고 있는지 뭐 유적은 어떤지 하려고 하는 것이 뭐고 보존하고 있는 건 뭔지 어떻게 계승하려고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신문 한 면에 내서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뭐 이렇게 노구당 뭐 운조루 소세원 이런 것들은 이런 데들은 잘 아시죠. 그 뒷이야기까지 제가 찾아봤습니다. 운조루에 가니까 뭐 호랑이 뼈 뭐 어쩌고 이런 이야기가 거기 대문에 걸려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이제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게 될 건데 운조루가 그 쌀 뒤죽 저기 조금 퍼먹는 이게 지금 상징적으로 주위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는 뭐 이런 나눔의 상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종손이 도둑을 막다가 크게 다쳤어요. 그 병원에서 3년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저 세상 가시고 동생분이 지금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 저택에는 뭔가 보물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것도 뭐 이렇게 전혀 모르는 도둑이 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뭔가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침입이었을 거고 그 침입을 막다가 그런 사회.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데도 그렇고요. 주로는 그 가문의 역사 300년, 400년 거슬러 보니 6.25 전쟁도 있었고요. 구한말의 어떤 그 혼란기에 또 동학 뭐 이런 치안이 이렇게 무너진 이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때면 침입을 당했고 얼마나 악덕하게 뭐 그 주위에 이렇게 착취를 했으면 뭐 불질러 버리고 이렇게 당했겠냐 이런 한쪽의 시각도 있지만 대개는 가치가 다른 나라의 귀족이나 부자들처럼 이렇게 그렇게 매몰차거나 이러면 일이 안 돼요. 머슴에게 이렇게 잘 대해주고 이렇게 해야만이 일이 돌아갑니다. 그것도 경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사회의 시스템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많은 식솔들, 가솔들 까지 사회 제도가 이제 노비 제도가 있었을 때도 있었으니까 그런 때에도 노비에게도 출산휴가 뭐 이렇게 줬던 세종대왕의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이 종가의 이렇게 흔적들은 보면 사람을 이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기계 취급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것에서 보면 도둑 맞은 이런 게 너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장독대 이 장독대가 이게 장관이네요.
실제로 그 자리에 가보면 정말 가슴이 빵 뚫리는 것 같아요. 네. 그거 하나하나에 표시가 됐으면. 근데 제가 강진 가서 알았는데, 강진에도 이렇게 장독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보니까 그 어르신들은 장독 위에다가 돌을 요렇게 올려놓더니 요렇게 올렸더니 자기 나름대로의 뭔 표시를 해가지고 그 장독마다 언제 뭐가 들었고 뭐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붓으로 안 써도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정말 애지중지. 근데 이 기순도 여기가 시간자이 300년 됐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벽시 이 벼농사 짓고 나면 내년 농사를 위해서 남겨놓는 종자, 이걸로 치면 이렇게 시간장이 이렇게 굴러가면서 결국에는 이게 뭐 농사나 똑같죠. 300년 된 간장을 맛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기순도 간장이 이제 발전해서 여 위에 프랑스 몽마르쉐 백화점이라고 하는 여기 백화점에 지금 진열되어 있는 것이죠. 이 몽마르쉐 백화점에 진출을 했어요. 저는 이거 이 신문 모양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든데 이제 한번 종이로 보여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한번 슬쩍 보고 지나가시고요. 이거는 상을 받았어요. 그 기자협회로부터 디자인상을 받았어요. 저는 100회까지 쓰겠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100회가 안 됐으니까 디자인 열심히 한 디자인상을 받았습니다. 광주 연남 기자협회에. 그런데 이걸 보고 늦었지만 늦은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날 취재 여기 지금 여기가 함어정이거든요. 그 곡성에 아시죠? 지금 요 옆에 보면은 요 파란 그 비닐천이 보일 거예요. 함어정 옆에. 여기에 지금 2년 전에 있었던 홍수에 이게 무너졌어요. 담벼락이 무너졌는데 이때까지 안 고쳐져서 고칠 예정이라는데 깝깝하죠. 그래서 먼 데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가문은 제가 지금 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으로 보면은 이게 과거 시험에 이렇게 필독서랄까? 이거를 저 보따리 하나 딱 들고 이렇게 서울로 과거 시험 보러 가서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보따리 있던데, 두 보따리 중에 한 보따리인데, 지푸라기면 이미 사가 버렸겠죠. 이게 지푸라기가 아니고요. 하여튼 뭐 이렇게 하여튼 나무 줄기 가지고 끈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좀 볼 줄 아는 사람이면 이 수없이 많은 조선에 이 사람들이 과거 시험을 준비를 했을 텐데 그들이 무슨 공부를 무슨 책을 공부하고 무슨 시험에 어떻게 대비했고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료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이건데요. 제가 신문 쓰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그겁니다. 집안에서는 과거 급제했다 그래요. 그것이 족보에도 있고 다 있지 않냐고 당신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과거 급제했다. 그럼 과거 급제했으면 당연히 뭐 벼슬이 있어야 될 텐데 벼슬한 기록이 없어. 그럼 어쩌라고요, 저는. 과거 급제 했다고 쓰면 이것이 확인이 안 된 상황이 됩니다. 제일로 진위 문제가 많았던 게 과거 급제인데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니 과거 급제한 사람이 있는 집안과 없는 집안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그 과거 급제자가 나오기까지 그 이전에 모든 교육 여건이라는 일정한 이런 게 있어야 그게 나오고요. 심지어는 이제 뭐 유백규 선생이 뭐 8살 때부터 뭐 이렇게 배우러 다니고 뭐 이렇게 했다는데, 그렇듯이 아주 조기 교육부터 다 이게 갖춰져야 과거 급제가 나오더라. 급제도 이제 진사시 거치고 또 공부해서 성균관 이게 생원으로 또 이렇게 하면서 생원하면서도 벼슬 하다가 또 과거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마다 각각 다른 또 다른 형태가 있는데 좀 공부해보고 싶은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만큼 가문의 명예다. 과거 급제자가 나온 것은. 근데 꼭 그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아니고요. 그 공부량, 그 공부를 하는 과정에 덕을 쌓는다고 하는데 자기 행실과 자기의 많은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닦는다 그래요. 수양해야 된다 그러죠. 그런 거를 했던 사람들이라고 봐야 된다. 조선에서 벼슬을 한 것은 지금처럼 뭐 이렇게 이 점수만 잘 받아갖고 되는 것은 아니었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과거 급제가 중요하게 비중 있게 달아지고요. 그 다음이 이제 고민한 것이 이제 공신이냐 아니냐예요. 집안에서는 분명히 공신이라고 해요. 검증할 자료가 여러 가지가 크로스 체크 있지만 또 빠진 것도 있고, 심지어는 공신의 종류가 이렇게나 많아요. 이렇게나 많은 이 중에 어떤 공신은 정말 뒤에 나중에 뒤집어 엎어져 가지고 이렇게 그때 공신들은 이게 내쳐져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근데 집안에서는 공신을 또한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공신에 이제 공신록이 같이 따라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후대에 음서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자격도 주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공신이 중요하고요. 참 이게 이제 그 노건인데, 노건 위에 있는 것은 태종 이방원이 자기를 도왔던 공신 중에 사촌 동생이죠. 벼슬을 그만두고 내려간다 하니까 자기가 평상시 태종 이방원이 저기를 매 사냥을 아주 즐겼죠. 매 2마리를 주면서 그 매를 그려서 거기다가 또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본인이 직접 그린 건 아닌데, 이렇게 여기 지금 영광의 완산대군 그 집안 가보로 내려오고 있고요. 그 목판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그 정소는 지금 장애를 안고 있지만 화가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전도 하고 있던데, 이렇게 가문 저걸 보고 자란, 그러면서 그걸 그려보고 이렇게 해서 화가가 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밑에서부터 과거급제 공신, 그 다음에 언제 입향했냐, 이것을 물어보면 그냥 압니다. 근데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로 찾다 보니, 근데 이 입향 부분은 묘하게 보니까 이제 자꾸 귀에 들어오는 게 할머니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분재기도 어떤 그 보물로 지정된 분재기들을 보면 할머니가 재산 나눠주는 것이 많은데, 할머니가 지금 이제 울산 김씨 같은 경우도 민씨 할머니가 터를 잡았던 거고, 저 곡성의 류씨라든지 이런 경우도 할머니가 이쪽으로 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온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입향이
그런데 할머니 이야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고려 말에 입향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단종을 몰아낸 세조의 이 사실 분노할 만한 일이죠. 요때 권력에서 가장 먼 곳으로, 그러나 살기 좋은 이런 곳으로 낙향을 했다, 내려왔다. 이것이 입향의 사연이. 그 이후에 있었던 입향들은 대부분 당쟁에 밀려서 당쟁을 피해서 이렇게 내려온 선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조들은 나라의 대단한 분들이고 대단한 학문적인 어떤 위상도 갖고 계셨던 이런 분들이라 후손들이 전부 지금도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의 대통령이 누가 되냐, 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지. 우리 지역에 뭐 시의원, 국의원이 누가 되냐 이런 건 별로 관심 없잖아요. 우리 이쪽 지역의 어떤 토양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토양만 있는 게 아니고 물려받은 게 아니고 의로운 정신, 이거를 물려받았는데 그 의로움 때문에 낙향을 하게 됐고, 여기서 그 의로움을 지키며 사는 것이야말로 사람다운 삶을 사는 거다. 이렇게 해서 벼슬도 나가지 마라. 뭐 이렇게 해갖고 몇 때까지는 그걸 지키다가 그 이후부터는 실력이 높으니 이제 낭중지추처럼 이렇게 뛰어나니까 자꾸 벼슬에 나갔다가 또 어느 정도 뭔 일이 있으면 바로 나는 나 갈란다 하고 사표 던지고 벼슬을 던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의기를 부릴 수 있었던 것도 일단 이 지역에서 풍요로운 어떤 이런 것도 갖고 있지만 의로운 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라가 누란 지위의 위기를 겪을 때 분연히 일어섰던 그 정신도 거기에서 비롯된 거다. 그 뿌리는 역시 뿌리는 변함이 없었던 거죠. 절의, 고려에 대한 충절, 이것은 특정 임금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학문적인 어떤 토양 자체가 그것이 그 학문이 일반인들에게 상식으로까지 퍼져 있었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이런 어떤 의로운 생각이 가치로 인정되는 의향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 성씨 중에는 명당이 많이 있어요. 풍수지리죠. 거기 그 집에 가서 마루에 딱 앉아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햇살이 그냥 이렇게 내려오고 아무 저기에 그 세찬 바람이 분 것 같아도 그냥 포근한 이런 어떤, 이게 명당의 상당수는 자손이 이제 번창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통계로 뽑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대개 그런 명당을 이 가문들이 찾아서 세거지를 옮기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몇 대가 그 이후에 옮기고 나니까 막 아들 9이 이렇게 막 태어나고 막 그 밑으로는 뭐 이렇게 자손이 막 번창했다 이게 족보에 막 보여줘 버려요. 그래서 이게 터가 갖고 있는 의미가 또 있었구나. 그분들의 바램, 소망, 소원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곳이고요. 결국에는 뭐 90세 넘으신 이 분들이 자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 마음이 더 큰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렇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후대 김구 선생의 어떤 뭐 저기처럼 답설 아인 것처럼
내 뒤를 따라오는 미지 어떤 후배들이 어떻게 살까,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우리의 영역과 일들을 잘 하듯이 이분들은 명당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당뿐만 아니고 그런 명당에서 청백리도 나오고 문장가들이 많이 나와요. 자, 여기 제가 도대체 왜 이렇게 문장가가 많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하나의 문화로 퍼져 있었지 않느냐. 아까 그렇게 권력으로부터 가장 먼 곳으로 찾아온 그 충의 지사들, 절의 지사들, 그들이 주로는 표현을 하는데 학문적인 어떤 뭐 문답이나 이런 것도 쓰고 이렇게 책도 다시 쓰고 했겠지만 표현을 주고받는 시문으로 시나 뭐 그래서 가사문학도 거기에 또 한시뿐만 아니라 가사문학도 발전할 수 있었던 토양이 됐다. 현장을 가보니 알겠더라. 여기서 요렇게 배 타고 이렇게 내려오면 저 정자에서 요 정자로 금방 오는데 이런 곳들도 많이 보이고요. 특히 서세원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 저기 무안 시경정 거기 가서 보니까 주로 나루 옆에 있는데요. 거기까지 배로 다 옮겨 다니고 이렇게 했던 길들이에요. 그 물길이 제일로 가깝고 그 다음에 이제 말 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일단은 그런 그 흔적들을 보고 또 결혼을 많이 했어요. 거기 가서 글 써주고 했던 게 뭐 사돈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사위에 누구 되고 이렇게 되니까 가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또 같이 시회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정도 그들의 혼맥은 상당히 이렇게 우리가 그냥 미루어 짐작한 것보다 더 깊었어요. 가서 보면 백비 선생, 청백리의 상징인 백비 선생 옆에 아치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기씨 가문에 이렇게 그 제각이 있고 몇 개의 비들이 있는데 그 일대가 그 골짜기 일대가 전부 하나의 기씨의 어떤 적인데 거기에 이야기로 들어보니 외손들도 저 먼 데서 공부하러 이렇게 다 와서 여기서 기거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학당이 한 4개 위치까지 다 있더라고요. 뭐 이쪽 지역에 보학을 제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방향을 잡고 연구하신 분이 제가 좀 못 찾았는데 보학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한 사람이 있기까지는 한 마을 한 세상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한 사람이 탄생 성장 이렇게 해서 큰 인물이 되기까지의 배경이 어쩌한지 이것은 보학이 있어야만 고증도 되고 확인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다. 행간을 가문에서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는데 그것을 학술적으로 검증해 줄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게 학문 영역에서 좀 발전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이쪽 지역에 고택이 많아요. 고택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남도 종가 답사단이 왔어요. 이배용 교수, 이배용 총장이죠.
총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서울대, 이화여대, 그다음 뭐 중국에서 이렇게 중국에서 한국학 하시는 교수님도 같이 왔고요. 답사단이 와가지고 남파고택에 이게 남파고택의 어떤 그 초가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순천의 순천의 천자암의 쌍향수입니다. 이게 이제 천연기념물인데 최산두 부조묘가 있는 그 마을 뒤에 엄청 가파르게 올라가면 뭐 이렇게 인터넷에는 송광사 쌍향수 이렇게 돼 있는데 송광사 그 암자예요. 저기 그 송광사에 소속된 저 구석대기에 있는 암자의 아주 높은 곳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려다 보면 세상이 알로 보이죠. 그래서 최산두라는 분이 조광조 선생하고 같이 이렇게 꿈꿨던 이런 거에 대해서 꿈을 꿔볼 만한 그런 풍광이 있는 곳인데 이게 900년, 800년 된 나무에서 그런 게 느껴지지 않나요?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자라고 고통스럽게 컸어. 엄청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성한 그리고 또 향기를 내고 이렇게 하는 이런 나무로 지금 이렇게 보존되고 있는데요. 최산두 선생이 여기서 공부하게 된 것은 자기의 스승인 두 분이 이제 김갱필 이제 김갱필 선생이 이제 죽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 화가 미칠 걸 생각하고 얼른 이렇게 암자로 들어가서 거기서 9년인가 11년인가 하여튼 공부를 하고 나와서 이제는 과거를 봐봐라 해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스승한테 배운 것도 크지만 또한 그 분이 또 펼쳐야 될 그 스승목까지를 다 해야 될 이런 무게도 굉장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쪽에 호남항맥에 뭐 최산두 선생의 제자라고 알려진 이제 하서 김민우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 막 대단한 분들인데 그건 스승이 또 이렇게 있으니까요. 예, 유희천 선생하고 김민우 선생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인맥들이 이 사람의 이 맥들이 씨줄 날줄로 계속 펼쳐졌다. 그래서 그들이 남긴 것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게 가치가 있냐 없냐 이렇게 되물을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가치 있다고 인정하고 이렇게 살고 계신데 일반에서는 잘 몰라요. 서원 그거 무엇이 돼? 서원 그거 뭐 이렇게 가니까 문도 안 열리고 아이 볼 것도 없더만. 근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죠. 세계가 인정한 보물이다. 그 뭐 정자들이 있는데 그냥 풍광 좋은 곳이야. 거기에 누구 뭐 어쨌다 이런 이야기만 잠깐 써져 있어. 근데 이 정자 문화도 세계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문집도 가훈도 영정이나 그림도 현판도 다 보물 같은 이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봤어요. 봤고 아까 복식은 보셨죠? 이 가야 임금에서 비롯된 이런 복식이 있고요. 병장기는 오른쪽에 있는 걸 보셔요.
이게 언월도입니다. 청룡 언월도 뭐 이렇게 그 좀 게임 좀 하신 분들은 이제 돈 주고 이렇게 사는 이미지인데 이게 화순의 고사정의 유물관에 보존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보물 등재 안 됐어요, 아직. 보물로 뭐 이렇게 문화재로 지정도 안 됐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여기 옆에 보시면 여기 잠깐 보세요. 옆에 오른쪽에 저게 고사정인데 나무가 큰 나무가 있죠. 이 나무의 일제시대 때 이 나무에 줄을 매달고 이 집 종손의 상투를 묶어서 거기에서 매달아 놓고 언월도가 어딨냐. 언월도 내놔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것은 이 언월도는 지금 두 짝인데 쌍으로 되어 있는 건데 중국의 그 유명한 그 이렇게 칼 만드는 장인이 만들었던 거를 일본 장군이 임진왜란때 갖고 와서 최경희 장군한테 한 자루는 뺏겼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자루가 일본에 보존이 돼서 일본 국보가 된 거예요. 일본 국보예요. 국보급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허접하게 보관하고 있어요. 국보예요. 이거를 일제시대 때 이미 그걸 알고 다시 뺏어가기 위해서 종손을 이렇게 상투를 매달아서 이렇게 저 큰 나무에다가 이렇게 매달아서 이렇게 뺏어 가려고 했는데 그걸 지켰죠. 목숨 걸고 지킨 겁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저 고사정이 문화재 취소를 신청을 했답니다. 저 고사정은 의병청이에요. 이게 남도의 그 의병들이 임진왜란 의병 모여서 최경장 의병장의 지휘 아래 여기서 훈련도 하고 여기서 이렇게 했던 의병청이에요. 저 고사정이. 근데 문화재 취소를 신청했답니다. 왜일까요? 시달려가지고 그 옆에 이 문화재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 옆에 그 고도 건물 그 건축에 고도 제한도 있고 이러니까 주변 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막 여기를 이게 이제 전에 들은 말입니다. 이게 이제 방송을 타면 뭐 그쪽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으나 이 종가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이 너무 더 이상 뭐 견디기도 싫고 이렇게 문화재 안에도 우리가 보존할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문화재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그만큼 이 보물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인 전체가 같이 책임을 지고 보존하려고 하고 가치를 인정하고 그분들의 지켜왔던 이런 어떤 그 숭고함을 자존을 높여주고 이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야만이 가능하고 재산권 행사에 관련된 것도 조절을 잘 생각해 볼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90 되신 할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문서를 꺼내갖고 신문지로 똘똘 말아져 있는 거를 꺼내가지고 마른 걸레로 싹 닦아요. 곰팡이 안 피게. 햇볕에다 쫙 말려요. 종가에 햇살이 좋지 않습니까? 쫙 말려가지고 다시 똘똘 말아서 넣어놓고. 근데 이분은 그 문화재에 살면서 화장실도 저 안쪽에다 화장실 넣을 수 없어요. 그거 손대면 안 되잖아요.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부정한 할머니가 밤에는 어떻게 화장실을 갑니까? 저 바깥에 직간이라고 이야기되는 변소까지.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 그러지 말고 가시죠. 갑시다. 모시고 다른 데 가고 싶은 상황에 계속 놓여 있어요. 알고 그런 문화재를 지키는 것 자체도 너무도 인내와 그 헌신이 필요한 상황인 것을
알고 일정하게 또 그런 것도 조금은 삶에 일단 보존하기 위한 것이 우선이지만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담양에 갔더니 지금 전남대에 있는 홍미화 많이 보고 다니셨죠? 전남대 다니셨던 분들은 그 대명매인데 명나라에 가서 가져왔던 고씨 집안의 그 선조가 가져왔던 거를 전하고 전해서 전남대에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데 그하고 똑같은 나무가 오른쪽 위에 있는 나무인데요. 나무 관리를 잘 할지 모르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좀 이게 가지치기 해야 되겠다고 비워버렸던 것이 이제 거의 죽은 줄 알았대요. 죽은 줄 알았는데 400년 된 건데 죽은 줄 알았는데 집 뒤에 이렇게 있었는데 저기 밑에서 솟아나고 있습니다. 종가가 뭐대? 종가 노인네들 이렇게 먼지 탱탱 찐 그 책들 이렇게 완전히 우리 문화에서는 이렇게 저 뒷방에 있었던 종가의 문화가 이제 저 매화처럼 다시 꽃피는 춘삼월로 향하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희망을 좀 가져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광주에는 종가연합회가 없어요. 그리고 전남에 전남 종가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단법인입니다. 그런데 광주를 광주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광주 전남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확대할 거고요. 여기는 사단법인으로까지 돼 있는데 경상도 종가회, 그 다음에 경기도에는 이제 문중연합회인데 그 불천이 문중연합회가 종가회로는 워낙 많으니까 넓고 크니까 많으니까 불천이 문중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요. 충청에도 종가연합회가 이제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의 연합회가 조직 가능해지죠.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이게 지금 동기가 부여된 것이 유네스코 등재를 하자. 등재 준비를 하자. 이런 게 있어서 영호남, 충남, 명분도 좋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유네스코 이야기하기가 조금은 가치는 대단한데 정말 필요하고 한데 조금 우리가 태세가 안 돼 있어. 우리부터가 마음 자세가 안 돼 있어. 우리부터가 뭔 연구가 촉진이 안 돼. 아까 하다못해 기탁한 이 문서마저도 그냥 되돌려 주면 될 거를 그걸 갖고 있다가 아주 잊어버리게 만드는 상황까지 간다면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거 아닙니까? 자료에 대한 것은 아주 1, 2, 3에 해당되는 건데 이것마저도 우리 주위에 신뢰가 쌓여져 있지 않다면 유네스코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냐. 이게 기본부터 좀 갖춰보자. 이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러나 그런 꿈을 가지고 움직일 때야말로 뭔가 움직여지지 그렇지 않으면 일상에 파묻혀서 아무것도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가문화를 등재하는 것에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고 힘이 닿는 한은 그걸 돕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것이 조금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근자열 원자래 내 이웃에 있는 백성이 감복하고 할 때 쫙 그 소문 듣고 저 먼 데 있는 백성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근자열 원자래 원리를 좀 우리가 재새겨야 되겠다.
그렇다면 종가들이, 종손들이 안 내려오고, 뭐 이렇게, 뭐 종가들이 돌아가시면 이제 텅 비게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서울에서 정년하고 난 뒤에 서울에서 뭘 할 것이 없으면 빨리 종가에 내려와서 뭘 해도 이후에 한 30년 살아야 되는데, 30년을 아주 멋지게 또 후손들까지 또 털을 잘 잡을 수 있는 이걸로 된다라고 하는 비전을 보여줘야 돼. 아까 프랑스까지도 갈 필요도 없이 여기서도 정택도 보존도 잘하면서 노년의 삶을 아름답게 잘 가꾸면서도 풍요로운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뭐 내놔라만 할 게 아니고 그 은혜에 감복할 만한 이런 것들이 서로 공유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썼어요. 그래가지고 인생샷을 찍고 뭐 이렇게 인기가 아주 좋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종가에서 하룻밤 자보기, 하룻밤 살아보기. 근데 1년치를 이렇게 이제 문화재청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데 신청 시작하면 몇 시간 만에 1년치가 다 마감됩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렇게 인기가 좋아요. 한국호남진흥원도 뭐 이런 걸 좀 잘 해보시지 않으실래요? 예? 예? 인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오른쪽에 있는 걸 보니 이게 지금 국학진흥원의 홈페이지인데요.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했더라고요. 목판 아카이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목판 했고, 그 다음에 하회마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나무지역 1인데 선진지 탐방 하시되 선진지 탐방을 하시되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발에서 한 걸음 나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보면 자기 자신만 보고 있어요. 미래를 보거나 더 넓게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조직 내에서 이게 이런 거에만 신경 쓰고 이게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미 세계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에게 그러한 거를 뭔가를 해주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외적 조건은 그러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 영남이나 이쪽은 굉장히 산업화가 많이 됐고 도시화가 많이 됐어요. 근데 이쪽은 그래도 많이 보존됐지 않습니까? 뭐 인구 소멸 위기라고 하지만 거꾸로 그만큼 보존되어 있는 게 많을 수밖에 없죠. 이게 보물창고라고 생각하고 다시 우리가 지금부터 움직이면 이 보물창고가 진짜 보물창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굳이 배합할 필요도 없고, 다만 그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렇게 해나가는 데 있어서 뭔가 아젠다를 들고 나가야 된다. 우리도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뭐 이거 하나를 시민적 공감을, 호남인의 공감 내지는 뭐 이 광주 전남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선두에서 연구하고 이끌어가는 한국호남진흥원, 이렇게 딱 인식이 될 수 있는 이런 뭔가 하나를 축혀들고 가야 된다. 그런데 정신하기 때문에 그 종가가 갖고 있는 정신들이 무엇이었는가 제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맨 그 종택이나 뭐 이렇게 역사서에 뭐 족보에 나와 있는 이거 말고 뭐 없냐라고 봤더니 이게 있었습니다. 쌍산제에 갔더니 원영이정 천도지상 이렇게 있어요. 그걸 매일 아침, 이 쌍산제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나라 최장수 마을로 지정된 곳입니다. 구례인데요. 자, 한 번씩 가보세요. 근데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데
거기에 서재에 가니까 이게 그 공부했던 쌍산제 안에 가니까 이게 벽에 그대로 어르신이 계속 붙여놓고 아침마다 이거를 읽고 그것에 관련된 관련된 책도 읽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선비가 살았던 실천의 삶이었다.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장수하고 행복을 스스로 찾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행복한 삶을 한번 보여줬던 이런 선조들의 삶의 족적이었고 결국 인의예지는 뭐 이렇게 뭐 논어에 나온다 어디에 나온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몸속에 갖고 있고 그것에 벗어난 어떤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에이 깜이 아니야 뭐 대통령 깜이 아니야 이런 등등 우리의 유전자보다 더 깊이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대중들 속에 우리 민족 속에 스며들어 있는 이런 어떤 삶의 철학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걸 애써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애써 아니다. 인외지 뭐 그거 한문 시간에나 공부하는 거지 뭐 그거하고 뭔 상관? 알고 보니 우리가 살기 그렇게 예절을 갖추고 다 그렇게 살고 있고 그 삶이 결국은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그 과정이 보물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종가가 도전을 한답니다. 이제 지속 가능한 종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니까 이제 지속 가능한 종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도전을 하겠답니다. 이게 학술 회의를 했던 작년 12월 사진인데요. 지속 가능한 뭔가를 하겠다고 도전을 했으니 우리도 줄탁동시로 같이 움직여 봅시다. 해가 중천에 떴는데 선은 누가 칩니까? 서치는 아이는 어디 갔습니까? 우리가 서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양무호남 시무 국가를 지킬 사람들입니다. 호남이 없었다면 그 임진왜란 이 이야기는 너무도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고 여기에서 이렇게 조창에 그 곡식이 있는 거를 네 사람이 지켜가지고 거기서 다시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이 군대를 조직할 수 있는 식량이 있으니까 군대를 조직할 수 있는 뜻이 생기는 거죠. 등량입니다. 등량만. 그거까지 뺏겨 없었으면 맨바닥에서 뭐 배 12척 있다 해서 뭔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군대를 모을 수 있다. 모을 수 있는 식량이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를 지켰듯이 호남학이 한국학을 지키는 호남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가 좀 이렇게 좀 덜 쓰고 싶은 이런 개념인데요. 한국학의 가장 중심에 우리 호남의 학문 세계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C줄, 날줄, 그간에 C줄만 쭉 있었는데 엮어주셔야 됩니다. 아까 보학 같은 것이 엮어주는 학문이고요. 인물은 반드시 가문에서 나왔고 그 가문과 가문이 혼맥을 결혼을 했으니까 이렇게 아이가 낳는 거죠. 혼맥이 형성이 됐고 그 혼맥은 주로는 학자들의 학문 세계가 뜻이 같은 그런 분들이 학맥을 형성하면서 혼맥까지도 이어졌다. 이렇게 보면 호남유학의 계보가 바로 소나기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대중적으로 좀 잘 알려줄 수 있는 연구들이 진척이 됐으면 좋겠다. 학문이 그렇게 대중 속에서 대중의 지지를 받으면서 학문적 성장의 기반이 넓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1세기 한국학의 르네상스 시대를 우리 호남진흥원, 한국학 호남진흥원에서부터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기 무안의 식영정에 가니까 이게 태극처럼 물이 이렇게 휘감아 돌더라고요. 식영정에서 보니까. 이것은 C줄, R줄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면 그야말로 태극처럼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을 향해 솟은 삼각형의 산들이 원방각을 이루는 이런 우리 민족 정통의 정신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방각이 다시 주목받은 게 드라마죠. 저 넷플릭스에 올라간 드라마 뭔가요? 되게 네, 오징어 게임의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것은 우리 전통의 원방각에서 비롯됐다. 아마 그런 코드, 그런 어떤 민족적인 어떤 코드가 이제 세계 무대에 먹히는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숨기지 말고 자신 있게 민족 고유의 것들을 끄집어 내놓고 더 가치 있게 만들어 포장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